자, 이번에는 북한 얘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의 길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의 길. 2002년인가 아마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나 봅니다. 뭐 설린우호 부각이다. 열차 바퀴 바꿔가면서 1200km를 달려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고요. 오늘 러시아에 도착할 예정이다. 뭐 휴식 시간 등 20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열릴 극동 연방 대학이다. 이렇게 소개도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러시아를 왜 가는 걸까요? 이 부분입니다. 러시아 껴안는 북한, 비핵화 협상 우군 만들기다. 미국의 제재 완화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푸틴과 만찬, 내일 극동 연방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제가 무엇이 이런 건 알려진 건 없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네.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에 사실은 중국부터 가지 않겠나 그랬어요. 근데 중국은 안 가고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은 뭐 충분히 많이 가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하고는 약간 미국하고 이야기가 잘 될 걸 기대하고 그거보다는 덜 긴밀하게 해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우군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라는 우군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를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무역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는 이런 또 그 추세도 있어요. 미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봐야 되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끼어들고 싶어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이 상황을 활용할 수도 있고 중국이 영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걸 약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중국이 이쪽 그 낮은 선봉 지역으로 해서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이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뭐 지금 기사들 오늘 공개된 기사들 중에는요. 북한이 석유를 수입하는데 상당 부분 거의 90% 가까이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이 아닌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러시아 방문에 어떤 이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얘기는요, 미국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 기사 넘겨주시죠. 다음 기사로.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자유조선 변호인, 이른바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 입장에서는 저 반체제 단체가 되겠죠. 자유조선 변호인 홍창, 이 자유조선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암살 피해 의심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북한 암살단 파견 믿을 만한 근거 있다. 그리고요. 미국 검찰 체포된 자유조선 회원들 스페인 요청된 신병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암살단이 자유조선 이 리더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조은갑 의원님. 네,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북한 대사관 스페인 그 습격 사건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CIA와도 관계가 돼 있는 단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인권이라는 그 대전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지호 교수님,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홍창,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도 관심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일단 뭐 북한에서 지금 홍창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파견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신병을 확보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신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북한과의
여러 가지 또 지렛대로 삼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유화책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뭐 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최고령입니다. 회색 모자를 쓴 어르신이 보입니다. 충남 예산의 최대식 할아버지인데요. 90세인 최 할아버지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역대 최고령 합격자가 됐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81세 아내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도전한 건데요. 최 할아버지는 자신과 아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감자 호텔입니다. 여기에 길쭉한 감자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호텔이라는데요. 미니주택 건축가 크리스티 울프가 지은 건물입니다.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사우스보이즈 들판에 놓인 이 호텔은 강철과 석고,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31제곱미터 남짓의 아담한 크기라고 합니다. 호텔 앞엔 넓은 들판과 함께 아름다운 오이휘 산맥이 경관이 보인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성락원입니다. 전통 형식의 건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해설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요. 이곳은 조선 선비들이 세속을 떠나 자연 속을 거닐고자 만든 전통 정원 성락원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성락원을 6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성락원은 200여 년 만에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비밀의 정원이라 이름이 붙은 성락원.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많겠죠. 관람하실 때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